안녕하십니까. 말발이 작가입니다. 저는 지금 한 권으로 박영규의 한 권으로 읽는 조선왕조실록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 한번 가봐서 오늘은 왕은 어떤 일을 하는 왕의 생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본 지식, 왕의 생활. 왕조시대에는 왕은 자 26페이지로 가야 합니다. 나머지 26페이지 이전 페이지는 별로 추려서 좀 삭제할 게 너무 많아서 26페이지 밑에 5번부터 읽겠습니다. 왕은 어떤 일을 할까? 왕조시대에는 근본적으로 왕이 입법, 사법, 행정에 관한 권한을 가지므로 왕은 국가의 모든 일에 대한 결정권을 지닌다. 그렇기에 왕의 권한은 엄청났고 업무를 헤아릴 정도로 많았다. 왕이 일을 하려면 만가지 기교를 부려야 하는 뜻으로 왕의 업무를 만기라고 일컫기도 했다. 먼저 왕의 하루를 살펴보자. 왕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대비나 왕대비에게 문안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해 뜰 무렵 경연에 나가고 경연은 왕이 학문을 배우는 것인데 아침에 하는 경우 조강이라고 하고 또 아침에 하는 경우를 조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왕은 신하의 가르침을 받기도 하고 논쟁이나 토론을 벌이기도 해요. 조강이 끝나면 아침을 먹고 조회를 하는데 공식 업무의 시작입니다. 조회에는 상참과 조참이 있어요. 상참은 간단하게 주일인 약식 조회로 매일 짧게 진행되었고 조참은 정기 조회로 한 달에 4번 열리면 날짜는 5일, 11일, 21일, 25일입니다. 조회는 이 정부의 재상 대신 6조, 3, 4의 당상관, 승지, 경영관, 사관 등의 신하가 참석했다. 참고로 조선시대에는 정삼품 벼슬을 당 위에 올라갈 수 있는 당상관과 당 아래에 있는 당하관으로 나누었다. 왕이 앉는 마루를 가리켜 당이라 했는데 왕과 백관이 함께 일할 때 당상관 이상만 당 위에 올라가고 나머지는 당 아래에 있어야 했다. 그 조계라고 하는 업무 보고를 받았다. 이어 윤대를 했다. 윤대는 각 행정부서의 순번에 따라 파견돼 관리를 만나는 일로 윤대관의 경우 문시는 6품 이상, 무시는 4품 이상만 가능했다. 왕의 업무가 가중하지 않도록 윤대는 하루에 5부서 이하로 제한된다. 윤대를 마친 왕은 점심을 먹은 뒤 다시 경연에 나가요. 낮에 하는 경연을 주강이라고 하고 강의는 1시간 정도 진행되었어요. 왕은 지방관으로 발령받은 관료나 지방에서 중앙으로 돌아온 관료를 만나 지방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받았지요. 지방관 면담이 끝나면 야간의 궁궐수비나 부속직에 대한 업무를 보았답니다. 대궐의 호위를 맡은 군사와 숙직 관료의 명단을 확인하고 야간 암호를 결정을 알려주는 일을 했다. 오후 5시쯤이면 왕의 공식 업무는 끝났는데 이때부터 저녁 강의인 석강에 참석하며 다시 공부를 해야 했다. 그 다음 저녁을 먹은 뒤 휴식을 취하고 취침 전에 다시 대비한 왕대비에게 문화를 드렸다. 왕의 일과는 대략 이렇지만 늘 똑같은 것은 아니었다. 그 이외에도 매년 열리는 정기적인 예식도 중요한 업무였다. 한 해를 시작하는 정월 초하루에는 중국 천자가 있는 북쪽을 향해 절을 올렸다. 천자는 궁궐을 향해 올리는 예식이라 망골레라고 했다. 그 뒤 종묘에서 선대왕과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성균관에서 공자에게 또 제사를 지낸 뒤 종친과 신하의 인사를 받았다. 이렇게 정초 설날을 시작한 왕은 2년에 성문단에서 풍년을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으며 직접 농사를 지어보는 친경례를 행했다. 봄, 여름에 가뭄이 들면 기우제를, 홍수가 나면 기청제를 지냈다. 가뭄이나 홍수가 계속될 경우 12번이나 제사를 지내야 했다. 가뭄이나 홍수가 끝나면 하늘에 감사하다는 뜻으로 보사제를 지냈다. 가을에는 직접 농산물을 수확하는 친예례를, 겨울에 눈이 내리지 않으면 기설제를 지내기도 했다. 또 철마다 그리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날 종묘에 제사를 올리고 부왕과 모후, 조모와 조부, 증조부와 증조모, 고조부와 고조모 등 4대 기일에도 모두 제사를 지내야 했다. 뿐만 아니다. 왕은 자식의 결혼 전에 산과 바다, 큰 강에 제사를 지내야 했으며 종친의 결혼까지 챙겨야 했다. 정기적으로 공자, 당구, 기자, 고려시조 왕건에게 제사를 지내야 했다. 왕의 아내는 그야말로 제사로 시작해 제사로 끝났다. 왕의 사생활은 어땠을까? 왕의 생활공간. 왕의 생활공간은 궁궐이다. 궁과 거리 합쳐진 말로 궁은 왕이나 왕족이 사는 생활공간이고, 거는 출입문 좌우에 설치한 마루와 성과 그리고 왕의 사무실을 지칭한다. 따라서 궁궐이란 왕의 생활공간과 성곽과 사무실, 성곽과 막루 전부를 일컫는 말이다. 조선의 대표적인 궁궐은 경복궁이다.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에서 왕은 신하의 할애를 받거나 사신을 맞들이는 등 공식적인 행사를 주관하였다. 그 외 일상적인 업무는 근정전 뒤에 자리잡은 사정전에서 이루어졌는데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이라서 편전이라고도 불렀다. 일과가 끝난 뒤 왕이 휴식을 취하려면 내전으로 갔다. 내전은 왕의 사생활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강령전, 연생전, 경선전 등 잠을 잘 수 있는 침전이었다. 그중 강령전은 신하를 초청하여 함께 얘기를 나누는 사랑방 구실도 했다. 왕은 강령전에서 평상시 독서를 즐기거나 종친을 만나고 가족과 함께 기생의 춤을 구경하며 한편 잔치를 벌이기도 했다. 조선의 양반들처럼 양과 왕비도 서로 다른 건물에 거처 했다. 왕은 사랑채인 강령전, 왕비는 안채인 교태전에서 생활했다. 왕과 왕비의 합방하기 위해서는 교태전으로 찾아와야 했다. 왕은 왕비 이외에도 흔히 후궁으로 불리는 부인이 여러 명 있었다. 후궁들은 궁 또는 당의 명칭으로 독립된 숙소를 제공받았다. 강령전, 교태전 후궁의 궁이 왕의 침소였다는 셈이다. 경사가 있는 날이라면 경회로에서 신하와 함께 연회를 열었다. 근정전 서부 쪽에 있는 경회로는 네모난 연못 안에 지은 누각이다. 홀로 산책을 하거나 풍경을 즐기고 싶을 때는 향원지에 지어진 향원정이라는 아주 단아하고 윤치 있는 누각을 찾았다. 뒤쪽에 아미산이 있어 왕이 산책하거나 조용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립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